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물음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잎 중간중간에 물컹물컹 잎이 썩어 들어가는 부분을 잘 보실 텐데요. 어제 제가 아리엘 철화를 물을 주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잎이 조금은 화려하게 변해가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자세하게 들여다 보니까 역시나 물러가지고 줄기 한 부분이 내려앉는 그런 증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아리엘 철화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요? 작년 가을 정도에 한번 1차적으로 물음병이 왔던 그런 다육인데, 그때도 빠르게 치료를 했고 격가지에서 무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이번에는 좀 중간 부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부분은 잘 살펴야 될 것 같지만 또 증상이 일어날 것 같은 예상을 조금은 해봅니다. 작년에는 격가지에서 물음병이 진행돼 가지고 그 줄기를 잘라 가지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잘라낸 그런 줄기거든요. 깨끗하게 이 감염된 썩어 들어간 부분을 다 제거를 하고 나서 대략 한 2주 정도 말린 다음에 심어준 그 부분인데요. 지금은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앞으로 더 그 병증이 더 깊숙하게 타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자르고 나서 대부분 바로 심어주는 분들도 있고 한 달 정도 이게 묵혔다가 심어주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 지나서 심어준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얀 부분이 드러날 정도로 다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아랫부분에 검색으로 이렇게 묻어 있는 부분은 상토가 묻은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고요. 이 중간중간에 줄기를 잘라서 검게 타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더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쪽 부분도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자연 치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에 나중에 봐서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이쪽 부분도 도려낼 생각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성장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지금 가장 마음에 지금 깨름직한 게 뭐냐면, 이 끝부분부터 물음병이 진행되면 중간 부분 확 잘라가지고 새로 심어주면 되는데, 이 중간 부분이 물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뿌리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물을 주면서 물을 털어주지 않거나 이 기온이 낮아진 상태로 수분이 아주 오랫동안 이 추위와 더위와 왔다 갔다 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기온 차이에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물을 주고 나서는 매번 말씀드리면 털어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육이가 많다 보니까 하나도 이렇게 털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을 전체적으로 주고 나서 하나하나 다 털어줘야 되는데, 아마 이 아리엘처럼은 물을 주고 나서 제가 물이 고여 있는지를 모르고 그대로 방치했던 게 아마 그 부분이 원인이 돼 가지고 지금 가슴은 아프지만 빠르게 또 발견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라도 살아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물음병이 왔을 때는 빠르게 잘라내야 됩니다. 이 줄기가, 이 물음병이 뿌리부터 시작되면 그 다육이는 살릴 수 없지만, 이 줄기부터 시작되는 그런 물음병 같은 경우는 쉽게 이 제거를 하면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랫동안 살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병이 온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물을 아주 자주 주면 안 됩니다. 이 아리엘 철화 같은 경우도 제가 물음병이 왔기 때문에 최대한 물 아껴서 줬는데, 올 겨울에 물을 면서 병충해 약제까지 한 번에 몰아서 준 게 아마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요. 잘 자라던 다육이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빠르게 발견을 해서 그나마 이렇게 이 부분만 잘라진 상태로 그래도 대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요.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줄기, 이 성장하는 부분의 잎들이 물음병이 오면 중간중간 부분이 화려하게 단풍이 들어갑니다. 단풍이 들어가고 잎이 말라가는 그런 증상들이 보이는데, 지금 그 부분은 없는 상태고요. 그 부분이 발생했던 이 부분은 제가 잘라놨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중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공중뿌리는 제거를 해주고요. 이렇게 심어주고 나서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아리엘 철화 같은 경우는 물음병이 종종 오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항상 물을 아끼면서 키우고는 있지만, 이 물음병이 다른 다육이들 같은 경우도 물음병이 진행된다 그러면 빠르게 뽑아 가지고 뿌리를 제거를 한 다음에 새 뿌리를 내리거나 아니면 한 일주일 정도 말린 다음에
심어주는 것도 좋고요. 이 상처에 달세넴이라는 그런 약재가 있거든요. 약재를 발라주면 간염 부위가 더 퍼지는 것을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이 약재가 없어가지고 제가 바르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심어주고 나서 대략 물을 언제 주냐면 이 물주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모든 물음병이 왔을 때 이 물주기 모든 다육이가 물음병 어떤 다육이든 물음병이 왔다 그러면 심어주고 나서 관리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물을 최대한 늦게 주셔야 됩니다. 잎이 말라 비틀어질 정도로 굶겼다가 물을 줘야지 이 상처 부위가 봉합이 됩니다. 이 상처가 완전하게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주게 되면 물이 끌어올리면서 이 간염 부위가 썩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간염 부위가 마른 상태에서 물을 주는 게 좋은데 그 시기가 보통 한 20일에서 한 25일 정도 되고요. 겨울철 같은 경우는 뿌리가 제대로 움직이는 그런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저처럼 이 물음병을 치료를 했다 그러면 봄에 물을 주는 게 좋겠죠. 봄에 물을 주고 나서 꼭 간염 부위가 더 이상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멈춰 있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다육이가 더 풍성하게 건강하게 자라는 거지. 아프다고 무리하게 병충해 약제나 아니면 이 물음병 약제를 쳐가지고 더 병을 더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원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분갈이 할 때는 이 상토를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상토를 많이 넣게 되면 가스가 많이 차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물을 줬을 때 물 빠짐이 좋지 않습니다. 상토로 키우면 빠르게 성장을 시킬 수 있지만 물 빠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물음병이 온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물음병이 온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꼭 마사 비율이나 S라이트 비율을 높여 가지고 물 배습이 좋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1, 2년 키우다 보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빠르게만 이 치료를 한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다육이 물음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서서히 날씨가 풀려가기도 하고 갑자기 또 날씨가 추워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을 주는 시기가 참 애매합니다. 물을 줬다가 이마름이 좋지 않아서 저처럼 이렇게 물음병이 와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다육이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치료를 해줘야지만 더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분갈이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물을 주기보다는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굳이 물을 줘가지고 뿌리가 아프게 만드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크기가 줄어들고 잎이 말라가고 좀 지저분해 보일지 몰라도 봄이 왔을 때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